자, 이번에는 이제 경우의 수 단원으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순열조합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행과 사건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고 가면, 시행, experiment라고 되어 있죠.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좌우되는 실험이나 어떤 관찰이라고 하는데, 뭐 주사위를 던진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골라낸다든가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그 예로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때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결과의 집합을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집합이라는 거죠. 집합. 그래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이해를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거는 시행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홀수의 눈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 1, 3, 5점, 그러니까 1, 3,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이때 이 경우의 수는 사실상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라고 보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처음으로 이제 합의 법칙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합의 법칙이라 함은 어떤 사건들이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1과 A2가 서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A1이 일어나면 A2는 일어날 수 없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때 사건 A1부터 AN까지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각각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A1 또는 A2 또는 해서 사건 AN까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들의 총합과 같다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이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죠. 이제 두 집합 사이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라는 얘기를 사건 입장에서 보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건 A에 속해 있거나 또는 사건 B에 속해 있는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합과 같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합집합으로 표현을 하고자 한다면 교집합이 공집합인 상황으로 보면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합으로 볼 수 있다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또는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또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각각의 사건들을 이제 이러한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이그젬플 53번을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각각 대문자 A와 B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주사위 AB, 대문자 AB에서 나오는 눈의 수를 각각 소문자 AB라고 했을 때 AB의 합이 5인 사건과 AB의 합이 10인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10의 배수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얘기했어요. 5가 나오거나 이제 10이 나와야 한다 이 얘기인데, 둘 다 5의 배수인데 AB의 합이 동시에 5와 10이 동시에 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5면 5고 10이면 10이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이때 이제 대문자 P라고 썼는데, 이때 사건 P는 소문자 AB의 합이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문자 Q라고 써 있는데 사건 Q는 두 수의 합이 10이 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눈의 수의 합이 5가 되는 경우의 수를 순서상으로 나타낸 거죠. 이제 A, B 순서상의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순서쌍들을 써보면은 이렇게 주사위 눈이니까 이제 6가지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3개의 순서쌍을 갖게 됐을 때 사건 P가 일어나거나 또는 Q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원소의 개수는 지금 P와 Q의 교집합은 공집합인 상황이죠.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때는 각각의 사건의 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없고 그랬을 때 합집합으로 계산을 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합하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4 더하기 3 해서 경우의 수는 7가지다.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곱집합인데요. 이제 곱의 법칙인데, 자, 곱의 법칙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이 이제 A1부터 AN까지의 사건이 포인트가 이겁니다. 연이어서 이어날 때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각각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렇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그 결과는 각각의 사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이때 집합 대문자 A 그러니까 사건 A죠. 사건 A는 소문자 A, B, C를 원소로 갖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집합 B 그러니까 사건 B는 숫자 자연수 1, 2를 원소로 갖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문자를 고르고 숫자를 고른다. 문자는 A, B, C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숫자는 1, 2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라고 해서 지금 A와 B가 연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기호를 하나 등장을 했는데 이걸 곱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집합단원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닌데 실제로 곱집합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곱집합이라고 했을 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죠. 집합 A에 속해 있는 원소를 소문자 X, 집합 B에 속해 있는 원소를 소문자 Y라고 했을 때 이러한 순서쌍 형태로 원소를 취하는 집합이라고 하면 이 좌표 평면을 보시게 되시면은 그냥 저 점들의 좌표를 그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A, 1, B, 1, 그 다음에 C, 1 그러고 이제 A, 2 그 다음 A가 아니죠. B, 2 그리고 이제 C, 2까지 해서 총 6개의 원소를 이제 갖는 그런 집합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원소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6개. 왜 6개냐라고 보게 되면 집합 A의 원소는 지금 3개였죠. 그 다음에 집합 B의 원소는 2개였어요. 그래서 지금 3 곱하기 2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죠. 자, 이번에 그래서 이제 이그젬플 54번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100원짜리 동전 1개를 던지고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앞이냐 뒤냐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고 주사위 1개를 던지죠. 그럼 주사위는 1, 2, 3, 4, 5, 6 6개의 경우의 수를 갖는데 동시에 던진대요.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했을 때 순서쌍을 앞하고 1부터 뒤하고 6까지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순서쌍 앞에는 동전이 오고 동전에 대한 정보가 오고 순서쌍 2번째 자리에는 주사위에 눈의 정보 1부터 6까지의 정보가 온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6개가 한 세트 또 6개가 한 세트가 온다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2 곱하기 6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했을 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경우의 수하고 이제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보게 되면 72를 소인수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예요.
8 곱하기 9죠. 2가 3개 있고 3이 2개 있는데, 그래서 72의 양의 약수라고 했을 때는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이러한 꼴로 어찌됐든 간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때 지수에 올라가 있는 m과 n은 0부터 3, n은 0부터 2까지의 값을, 정수값을 취할 수가 있는데, 순서상 m, n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지금 0,0서부터 3,2까지의 경우 순서쌍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전체 순서쌍의 개수는 4 곱하기 3 해서 12개가 나오는데, 이 12개라고 하는 것은 72의 양의 약수의 개수와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그젬플 55번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가 이렇게 4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카드 2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라고 했어요. 자리수가 있죠. 10의 자리수가 있고 1의 자리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순서쌍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보기와 같이 이제 1,2서부터 해가지고 4,3까지 43이죠. 이제 이런 순서쌍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때 보시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10의 자릿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오는 수들은 이제 1의 자릿수로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똑같은 숫자가 못 오기 때문에 앞에가 1이 오면 10의 자릿수가 1이 오면 이제 1의 자릿수에 1은 없는 거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보면은 4 곱하기 3으로 계산돼서 12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죠. 네, 이번에는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 단원 제목 중에 일부이기도 한 순열인데, 영어로는 이제 퍼뮤테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이그젬플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경우의 수의 연산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뭐 4 곱하기 3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면서 연속적인 자연수의 값을 곱하는 연산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등장을 하는데, 이때 수학자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연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호화를 통해서 고유명사로 이렇게 명명하는, 개념화 시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순열도 그러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NPR이라고 읽으면 되죠. 이 퍼뮤테이션의 대문자 P를 따갖고 왔는데, N하고 R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N 곱하기 N-1부터 해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하라, 이런 뜻인데,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N-0, N-1, N-2 해서 쭉 해서 N-R-1, 이 괄호를 푼 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0서부터 1, 2 해서 이제 R-1까지를 뺀 값을 연속적으로 곱한다 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뭘 할까요? 한 7P3이라고 봅시다. 7P3 같은 경우에는 7-0이죠. 7-0, 7-1, 7-2까지 여기 써있는 3보다 하나 적은 수까지 뺀 거를 곱하라, 이런 뜻인데, 7 곱하기 6 곱하기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이거 7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여기서 시작을 해서 뒤에 있는 3이라고 했을 때는 숫자 3개를 하나씩 내려가면서 3칸 내려가면서 이제 곱한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즉, 한 가지 예를 더 하나 들어보게 되면은 10P2라고 하면 이제 10 곱하기 9로 끝나게 되는 거죠. 10에서 시작해서 2개 내려가라 하니까 이제 10 곱하기 9에서 자연수 2개를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열 연산인데, 지금 위에 써 있는 4 곱하기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4P2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같은 경우에는
5p 3이죠. 여기 끝나는 숫자가 3이라서 3인 게 아니라 5에서 자연수 하나, 둘, 셋, 3개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5p 3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연산의 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 고대 그리스 문자 이제 파인데, 우리가 원주율 파이 이건 소문자고요. 대문자로 쓰면은 이렇게 빳빳하게 이제 이렇게 쭉 펴갖고 크게 쓰면 되고요. n 파이 r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해요. 얘는 이제 중복순열. 이거 중복순열 같은 경우는 의미가 너무 간단해서 뭐 굳이 이제 외울 필요는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가 하나씩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얘를 하나 써볼게요. 6 파이 4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6p 4하고 이제 구분을 해서 보시게 되면 얘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하나 더 써야 되죠. 3. 이렇게 숫자 4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곱하는 연산이라고 했을 때 6파이 4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6 곱하기 6 곱하기 6 곱하기 6. 그래서 결국은 6의 4제곱과 같은 연산의 결과라고 보는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복순열인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 나온 경우의 수가 두 번째에서도 똑같이 고려된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순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경우의 수는 배제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순열과 이제 중복순열의 그 차이점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그젬플 56번을 넘어가 볼게요. 집합이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A, B 집합이 있고요. A에서 B로의 함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집합 A의 원소 1, 2, 3이 있고요. 집합 B에는 공역의 원소는 4개가 이렇게 있는데, 함수라고 함은 이제 정의역의 원소 하나에 어떠한 공역의 원소 하나로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의역 원소 1이 취할 수 있는 치역의 연결관계는 이제 4가지,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4가지, 3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4가지 이렇게 연결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경우의 수라 함은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4가지, 2가 선택하는 거 4가지, 정의역 3이 선택하는 거 4가지, 굳이 쓴다 그러면 4의 3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제 64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4파이 3이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기호로, 경우의 수 기호로 나타내면. 1번 문제는 이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면 1대1 함수예요. 대응 관계를 보게 되면 이제 차이점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이 1로 대응됐다고 하면 2는 1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 2는 이제 여기 남아있는 원소 중에 하나에 대응을 시켜야겠죠. 3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정의역 1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처음에 4가지였는데, 이때 정의역에 있는 원소 2가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가지가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 3이 취할 수 있는 원소의 대응 관계도 1가지가 더 줄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4 곱하기 3 곱하기인데, 계산하면은 이제 24가지가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연산, 경우의 수 연산 기호로 나타내면은 4p3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나의 개념처럼 이제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어떤 식으로 외워두시냐면은 여기에 이제 파이가 오거나 이제 p가 오는데, 여기 앞에 있는 것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고요.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그다음 뒤에 오는 것은 공역. 지금 그쵸. 거꾸로 했죠. 예.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 뒤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또 공역의 원소의 개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 여기는 그냥 함수의 개수고, 여기는 1대1 대응.
1대 응이 아니라 이제 1대 1이 되겠죠. 1대 1 함수를 만들 때. 그래서 이제 외우기도 쉽죠. 이제 공정이라고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외울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를 이제 계속 풀다 보면서 이제 느끼는 건데, 그 경우의 수를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물론 뭐 계산이야 하면 되겠지만 경우의 수 나올 때마다 이런 연산을 써주는 게 그렇게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걸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약속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느낌표죠. 기호로 보면 이제 국어에서 느낌표라고 사용되는 이 기호는 영어로 이제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계승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n 계승, n의 계승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이 팩토리얼 연산의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이제 끝까지 줄여서 이제 자연수 1까지 곱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얼이다. 4의 계승이다. 그러면은 4, 3, 2, 1. 그러니까 즉 얼마죠? 이제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런 기호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순열 같은 경우에도 이런 계승으로 정의를 내린다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p 3을 보게 되면 5 팩토리얼에서 5-3 팩토리얼, 그러니까 즉 2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 얘기인데, 5, 4, 3, 2, 1에서 2, 1로 나누게 되면 5부터 4까지만 남게 돼서 이제 5p3에 대한 연산의 정의가 된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럼 npn은 뭐와 똑같습니까 했을 때 n에서 쭉 n개의 자연수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n 팩토리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정의에 의하면은 n-n 팩토리얼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 그러면 0 팩토리얼로 나누라는 얘기인데 0 팩토리얼은 뭔가요 하게 되면 0 팩토리얼은 1로 약속을 했습니다. 0 팩토리얼은 이제 0이 아니라 1이에요. 그럼 1 팩토리얼은 뭔가요? 얘도 마찬가지로 1입니다. 그래서 이런 팩토리얼, 계승에 대한 얘기도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57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이 이제 놀이기구를 타기 위해서 한 줄로 섭니다. 한 줄로 선다라고 했을 때 순서대로 나열한다. 의 앞 글자를 딴 게 바로 순열이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순열이죠. 이 순열이라고 함은 위에서 얘기했던 NPR, NPN, 그다음 이런 계승, 팩토리얼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얘기를 해요. 6명이 이제 일렬로 줄을 서는 경우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자리가 6자리가 있는 거죠. 6자리가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앞에서부터 뒤로, 여기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이렇게 쭉 순서가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 오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있겠죠. 사람이 6명 있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한 명씩 줄어들어요. 자, 사람이 한 명씩 채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3, 2, 1.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경우의 수는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각 자리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데 숫자가 점점 하나씩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그냥 6 팩토리얼, 6의 계승이라고 쓰고, 굳이 이제 계승이라고 순열기호 p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6p6인데 우리는 보통 이런 표현을 이제 많이 쓰죠.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제 6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제 계산을 끝까지 다 해서 720이라고 하는 결론으로 이제 답을 이런 식으로 자연수 형태로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남학생 3명이 앞에 섭는데요. 그러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6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남학생이 서게 되고 당연히 뒤에 세 자리에 이제 여학생 3명이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학생 3명이 먼저 와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알일 거고 여학생 3명도 이렇게 순서대로 서면 3팩토리알인데 이때 이 경우의 수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게 되죠. 여기서 먼저 3명을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뒤에 남은 세 자리를 채운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제 매끄럽죠. 그렇게 되면 곱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연산이 되는데 이제 6 곱하기 6이죠. 3팩토리알이 6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36가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보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단어는 이제 조합인데요. 조합. 영어로 이제 컨비네이션이라고 이렇게 써 있죠. 조합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중복되지 않아야 되며 그렇게 r개를 택하는 것이라고 해서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ncr. 이때 r의 범위는 당연히 이제 0과 r 사이, 0과 n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되겠죠. 이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이 있어요. n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을 만들 건데 그때 원소의 개수가 r개인 부분 집합의 개수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NC0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지금 현재 이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0개인 부분 집합, 공집합을 말하는 거겠죠. 이제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NC0은 1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정의이기도 합니다. NC0은 1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CN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당연히 해석이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n개인 부분 집합, 부분 집합. 이제 원소가 n개인 집합에서 부분 집합이 n개의 원소를 갖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경우 한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NCN도 1입니다. 이것도 콤비네이션 조합의 정의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NC1을 보죠. 그럼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 당연히 이제 직관적으로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n개가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이제 원소 하나짜리니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이그젬플 58번 전체 집합 1, 2, 3, 4, 5가 있고 그때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짜리인 부분 집합 현재 이 부분은 이제 5C1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원소가 4개짜리인 부분 집합 이 부분은 5C4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라고 보면은 사실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5C1과 지금 5C4는 서로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소가 한 개짜리인 부분 집합들을 보면 당연히 1, 그 다음에 2, 3, 4, 그 다음 5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원소가 4개짜리인 부분 집합을 써보면은 1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5 2를 제외한 1, 3, 4, 5 그 다음 3을 제외한 1, 2, 4, 5 그 다음 4를 제외한 1, 2, 3, 5 그 다음에 5를 제외한 1, 2, 3, 4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 이 관계를 보시면은 이렇게 1대1 대응 관계를 만들 수가 있죠.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소가 1개짜리인 것과 4개짜리인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누군가 하나를 뽑아낸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4개를 제외시킨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누군가 4개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누군가 하나를 제외시킨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왼쪽에 있는 경우의 수는 5C1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경우의 수는 5C4인데 표현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 계산상으로는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죠. NCR과 NCN-R은 표현상으로는 서로 다르게 보이나 연산의 결과로서는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죠. 이제 NC0과 NCN도 같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9C7 같은 경우는 9C2와 같다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조합의 성질로 이러한 성질이 있죠. NCR은 NCN-R과 같다. 이때 이제 R의 범위는 당연히 이제 0과 N 사이의 값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러한 내용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조합의 성질 중에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NCR 같은 경우에는 N-1C R-1 더하기 N-1C R로 볼 수 있다. 이때 R의 범위는 0인 거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1서부터 N까지 해서 이런 범위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여기가 뭐 이렇게 볼까요? 5C3 같은 경우는 4C2 더하기 4C3과 같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인데 뭐 사실 이 내용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뭐 파스칼의 삼각형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어찌됐든 간 알아둬야 되는 조합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내용 또한 이제 잘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설명을 그럼 도대체 이러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나 해보자면은 어떤 집합 U가 있어요. N개의 원소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집합 U에 대해서 첫 번째 A1을 반드시 포함하는 이제 원소가 R개인 부분 집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런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얘를 반드시 포함해서 나머지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R-1개를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N-1개 중에서 R-1개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A1을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원소가 R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A1을 제외했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이제 여기 A1을 없다 치면 여기서 이제 R개를 채워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제 N-1개 중에서 R개를 뽑아야겠죠. 이런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이때 A1,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는 겹치는 경우가 없어요. 지금 이걸 사건 A라고 하고 이걸 사건 B라고 하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 지금 이 원소의 개수는 0이다. 이렇게 썼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안 쓰고 이렇게 쓰죠. 공집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죠. A 사건과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더하기 NP 이렇게 되는데 지금 조금 이렇게 위로 올리고 현재 이 부분이 이제 N-1C R-1이고 여기가 NCR인데 지금 이 경우가 무슨 경우냐 해서 결국 보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R개인 부분집합을 뽑는 경우의 수란 말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R개인 부분집합을 어디에서? N개 중에서. 그래서 NCR의 경우의 수다 이 얘기죠. 즉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지금 현재 이 법칙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성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기역이 뭐냐? 저기 앞으로 올라가면 현재 여기 형광펜으로 칠할까요? 네, 형광펜 빨강색 봐서 지금 현재 이 부분 있죠. 여기가 기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가 니은입니다. 여기가 기역, 여기가 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여기 설명했던 이 부분 현재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디귿이고 이 부분이 리을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을 이용해서 6C3을 6C3을 이제 계산을 하라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이제 6C3이라고 하는 이 조합을 리을에 의해서 5C2 더하기 5C3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5C2와 5C3이라고 하는 조합의 연산을 4C1, 4C2로 먼저 쪼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줄여서 4C2, 4C3으로 이런 식으로 쪼갰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4C2와 4C2가 이렇게 두 개가 생겼죠. 그리고 여기 검정색으로 4C1과 4C3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조합의 성질상 4C1과 지금 4C3은 서로 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4C1이 그냥 두 개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C2도 이렇게 두 개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지금 결국 4C1과 4C2가 두 개 있는 연산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 4C2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쪼갭니다. 여기 4C1은 이제 4라고 사실 구할 수 있는 거니까 3C1과 3C2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더 쪼갰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조합과 이 조합도 서로 같은 연산이란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 부분 4고요. 다음 3이에요. 이게 3 곱하기 2 이렇게 봐서 최종적인 답은 20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4C1이 4고 이제 3C1도 그렇고 3C2도 그렇고 얘네들도 3인 걸 이제 아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위에 나와 있는 조합의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이제 이런 조합의 연산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차라리 이런 식으로 NCR에 대한 연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NCR에 대한 정의는 NPR을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는 연산으로 정의를 내려요. 이렇게 팩토리얼 정의가 이렇습니다.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죠. 이게 순열이죠. 순열인데 얘를 한 번 더 r 팩토리얼로 나누고 있고 이런 번분수 형태를 이런 식으로 n-r 팩토리얼 곱하기 r 팩토리얼이 분자에 있고 n 팩토리얼 분모에 있고 여기 n 팩토리얼이 분자에 있는 계승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연산, 계승의 연산이 왜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그젠플 60번을 바로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낫죠. 9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A, B, C, D, E, F, G, H, I 9명 맞죠? 해서 이제 이렇게 9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수학 공부할 학생 2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 답을 먼저 쓰면은 이제 9C2예요. 9명 중에서 2명을 뽑는다. NCR이라고 했을 때 N명 중에서 R명을 이제 뽑는다. 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부분집합 만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에서 r개짜리인 부분집합을 만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운데, 그럼 도대체 이런 연산이 9C2라고 하는 연산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9P2를 2팩토리얼로 나누는 거고요. 9P2라고 했을 때는 9 곱하기 8이고 여기에서 2 곱하기 1로 나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먼저 9P2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9 곱하기 8인데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A와 B, 그 다음에 A와 C, 뭐 이런 식으로 순서상을 쭉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H와 I까지 해서. 그럼 이때 이런 순서상의 개수는 다음과 같이 이제 9 곱하기 8로 표현이 될 건데, 이때 이런 순서상을 보게 되면 A, B라고 하는 순서상과 쭉 가다 보면 여기에 B, A라고 하는 순서상이 있을 건데,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A와 B를 뽑나 B랑 A를 뽑나 해서 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두 개의 순서상은 서로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한 묶음씩으로 이제 묶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둘이 같은 거, 둘이 같은 거, 둘이 같은 거, 둘이 같은 거 하면 네 묶음이 존재하죠. 이때 이 연산을 보시게 되면 8개를 2개씩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 묶음은 4개가 생겨요 라는 연산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분자의 순서쌍만큼 경우의 수가 발생을 했는데 이때 순서쌍 중에서 2가지의 순서쌍은 서로 같은 것입니다. 해서 2개라고 쓰지 말고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할게요. 2팩토리얼 개는 서로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묶어버려요. 이제 이런 연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9C2라고 하는 그 연산이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된다 이 얘기죠. 이그젬플 61번 이제 계승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식을 증명하라인데 1번도 그렇고요. 2번도 그렇고 앞에서 나왔던 조합의 성질들입니다. 그래서 1번 먼저 보시면 NCR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썼고요. 이때 뒤에 분모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수 R 팩토리얼을 모양을 바꿔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표현만 달리 했을 뿐이고. 근데 이제 NCR의 위치를 잘 보시면은 자 여기에다 이제 표시를 해줄게요. N 여기 있고 R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N 여기 있고 N-R 여기 있습니다. 둘의 위치 확인했고요. 현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밑줄 두 줄로 긋는 이 부분은 이 둘 동그라미의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 밑줄 두 줄 이렇게 그어 볼게요. 이렇게 두 줄 그은 부분도 이 둘의 차이로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현재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팩토리얼의 정의에 의하면 NC N-R 조합 연산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밑줄 친, 이렇게 파도 친 이 부분의 표현만 살짝만 바꿔줬을 뿐인데, 관점이 바뀐다 이 얘기죠. 네, 계승에 대한 관점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팩토리얼 정의로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도, 먼저 이제 우변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쓸 건데, 우변에 있는 부분을 이제 n-1 팩토리얼, 좀 팩토리얼이 계속 나오니까 좀 눈 아프긴 한데 먼저 이렇게 쓰면 돼요. 분자에는 앞에 있는 것 갖다 쓰시고요.
분모의 첫 번째 인수는 이거 뒤에 오는 거 요거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자와 분모의 차이를 한번 써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당연히 이제 분자 빼기 분모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빼기를 중간에다가 안 넣고요. 보기 불편하죠. 그래서 n-r-1 이런 식으로 써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도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앞에 있는 걸 분자에다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를 분모에다가 먼저 한번 쓰고 그 다음에 분자와 분모의 차이를 한번 써준다 라고 하면 n-1에서 r-1을 빼는 건데, 이때 -1, -1은 소거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냥 n-r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식을 보게 되면은 분자에 있는 이 부분, 분자가 공통인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n-1 팩토리얼을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 분모들만 남아서 이제 이렇게 분의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고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기법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승과 관련돼서 이런 기법이 하나가 등장을 해요. 어떤 기법이냐? n-1 팩토리얼 옆에 n을 하나 추가시켜주면 이건 n 팩토리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4 팩토리얼 옆에 5 하나 추가시키면은 이게 5 곱하기 이게 4, 3, 2, 1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5 팩토리얼과 똑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당연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러한 기법들이 활용이 되니까 잘 쫓아와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n-1 팩토리얼 그냥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이제 통분을 할 겁니다. 통분을 한다는 얘기는 분모의 모양을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맞춰주느냐라고 했을 때 n-r 빼기 1은 n-r에서 하나가 더 적은 수거든요. 여기 팩토리얼이. 그러니까 여기 옆에 n-r을 한 번 더 곱해주면 얘가 n-r 팩토리얼로 바뀌게 된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r 팩토리얼에 여기를 n-r 팩토리얼로 바꿔줬는데 분자에는 n-r이 똑같이 곱해져 있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부분입니다. r-1 팩토리얼 옆에 r을 한번 곱해주면 얘는 r 팩토리얼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r 팩토리얼에 n-r 팩토리얼이 있는데, 분자에는 저기 분모 분자에 똑같이 r을 곱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r이 이렇게 있게 되겠죠. 칸이 없으니까 이거 좀 지우고, 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통분이 됐습니다. 자 분모의 모양이 이제 똑같이 맞춰졌죠. 통분이 돼서 보니까 이제 분자끼리 계산을 해주니까 r이 소거가 되고요. n-1 팩토리얼 있고 분모는 통분이 됐고 이런 식으로 통분이 됐고 분자에는 n만 남아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 있는 이 팩토리얼과 n-1 팩토리얼과 n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곱해짐으로써 최종적으로 분자는 n 팩토리얼,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이런 형태를 갖게 되는데, 얘가 NCR의 팩토리얼 정의죠.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매끄럽게 설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수학자 파스칼이 이제 처음으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왜 삼각형이냐라고 했을 때 수의 배열이 삼각형 모양인 거예요. 수의 배열 모양이 삼각형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인데, 어떤 배열이냐라고 하면 제일 위에다가 1 이렇게 두 개 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는 1, 2, 1, 그 다음 1, 3, 3, 1, 1, 4, 6,
4, 1, 그 다음에 1, 5, 10, 10, 5, 1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쓰는데 이때 어떤 규칙이냐면은 위에 대각선 방향으로 위에 있는 수의 합이 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3인 이유도 이렇죠. 모든 수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예요. 대각선 방향의 상단에 있는 수의 합으로 그 밑에 줄에 있는 수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른쪽 왼쪽은 항상 이런 식으로 1이 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쭉 펼쳐지는 수의 배열을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다 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이 수들은 참 공교롭게도 처음에 있는 1이 1시 0, 1시 1로 봤을 때 똑같고요. 2시 0, 2시 1, 2시 2, 3시 0, 3시 1, 3시 2, 3시 3, 여기가 4시 0, 4시 1, 4시 2, 쓴 김에 한 줄 더 쓰면은 5시 0, 5시 1, 5시 2, 5시 3, 5시 4, 5시 5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얘가 얘예요. 그러면 얘는 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형광펜으로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얘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겠어요? 얘겠죠. 파랑색으로 그럼 얘는 뭘까요? 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합의 수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수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서 위에서 언급했던 그 조합의 성질들이 다 성질이 설명이 돼요. 이쪽 줄을 따라서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이쪽 줄을 따라서 쭉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NC0이 1이라는 게 설명이 되고, 여기는 NCN이 1이라는 게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NC1은 어디냐? 여기죠. 얘까지 포함하는데 여기서 요렇게 따라서 오게 되면 여기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여기가 이제 NC1이 N이라는 게 이렇게 설명이 되죠. 지금 여기 있는 이쪽 줄의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질이죠. 세 번째 성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기 있는 얘하고 얘하고 서로 검정색으로 쓸까요? 검정색으로 보시면은 검정색 얘하고 얘, 그 다음에 또 대칭으로 얘하고 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으로 갖고 이렇게 대칭으로 갖고 한다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렇게 대칭으로 갖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같은 수들이 나온다는 것도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이렇게 설명이 돼요. 지금 이 밑에 얘와 얘 사이에 있는 요 가운데 있는 나오게 될 다음 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6시 4라는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런 설명이 되죠. n-1c r-1 더하기 n-1c r은 nc r과 같다 라는 것도 이제 설명이 되고요. 해서 이렇게 파스칼의 삼각형은 사실 그 확률과 통계 단원에서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지금 조합의 가장 기초적인 설명들을 함축해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수의 배열 모양이니까 알아두면 편하겠죠.